오징어 게임 시즌2는 수백 가지의 비밀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그중 많은 것들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영상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한데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찰리 타렛에서는 제가 한 달 동안 작업하며 발견한 모든 흥미로운 사실과 참고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모든 비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내용이나 방해 요소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인형 게임이 시작될 때 기훈은 자신의 치아를 확인하여 친구들이 넣어준 추적기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음을 알고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그는 심지어 나는 끝났다 라는 말을 하며 카메라가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 장면은 첫 시즌의 한 장면과 똑같습니다. 기훈이 달고나 게임에서 우산 모양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는 같은 말을 했고 카메라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시즌은 기훈이 오징어 게임의 리크루터를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여러 깡패들을 거느린 마피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이미 첫 시즌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기훈이 빚을 갚지 않아 기훈을 때린 사채업자입니다. 첫 시즌 이후 기훈은 빚을 갚고 그를 동맹으로 고용했습니다. 인형 게임 이후 모든 플레이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훈은 경비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는 3번 조항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훈이 일어서는 방식은 첫 시즌에서 상우가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상우 역시 3번 조항을 요청했었습니다.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맞습니까? 만약 구글에서 오징어 게임 2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아래에 카드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인형 게임과 똑같은 미니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형이 당신을 감지하지 않도록 이동하고 멈춰야 합니다. 물론 게임에서 실패하면 총소리나 피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탈락한 플레이어가 사라질 뿐이지만 승리하면 축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인형 게임에서 트랜스젠더 플레이어가 기훈이 넘어질 뻔했을 때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첫 시즌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첫 시즌에서 기훈은 인형 게임의 목표에 가까이 갔을 때 넘어졌지만 알리가 그를 구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알리가 좋은 사람이고 매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후부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 시리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론트맨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답은 첫 시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프론트맨이 게임의 창시자인 일람과 이야기하는 회상이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프론트맨은 노인에게 왜 참여하고 싶었는지 물었고 그는 이 게임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해했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프론트맨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오랜 시간 후 다시 게임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 기훈의 친구들은 리크루터에 의해 강제로 치명적인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더는 자신의 부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일부러 패배했습니다. 그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결혼식을 주관했고 그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희생은 첫 시즌의 구슬 게임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게임에서 기훈의 친구 새벽은 젊은 소녀와 우정을 쌓았고 결국 이 소녀는 새벽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부러 패배했습니다. SNS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배우 박성훈이 연기한다는 점에 대해 작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성훈은 실제로는 시스젠더 남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캐릭터가 실제 트랜스젠더 배우에 의해 연기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즈의 감독 황동혁은 실제로 트랜스젠더 여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여배우가 많지 않아 시스젠더 남성을 찾는 것이 더 쉬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크레딧 장면의 인형은 누구일까요? 시리즈의 감독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철수이며 원래 인형의 남자친구입니다. 이 인형은 한국 어린이 책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형도 책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이며 책에서 철수의 좋은 친구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크레딧 장면이 기훈이 시즌 3에서 플레이할 게임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면에서 우리는 100번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이 플레이어는 이미 시즌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악랄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크레딧 장면을 자세히 보면
100번 번호를 가진 사람이 머리에 흰 머리가 없습니다. 그는 노인이 아니므로 동일한 플레이어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면이 과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프론트맨이 아직 플레이어였을 때 참가했던 게임일 것입니다. 프론트맨이 2015년에 게임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기억해보세요. 아마도 그가 이 버전의 인형 게임에서 경쟁했을 것입니다. 4화에서 타노스가 유튜버를 때리지만 1번 플레이어가 개입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논쟁을 벌이지만 타노스가 집으로 돌아가 내 자식들이나 키워라 라고 말하자 폭발합니다. 이 순간 1번 플레이어는 참지 못하고 타노스를 때립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번 플레이어는 프론트맨이고 그의 형제로부터 그의 아내가 임신 중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프론트맨은 오래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타노스의 발언을 참지 못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시즌의 마지막에 선장이 배신자이며 경찰의 계획을 처음부터 방해해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는 그가 경찰과 함께 2년 동안 바다를 탐험하며 오징어 게임의 섬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선장은 처음부터 프론트맨과 협력했으며 모든 검색에서 섬을 숨겼습니다. 심지어 저는 프론트맨이 시즌 1의 끝에서 이 선장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맨이 그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어깨를 쏜 후 이 선장을 불러 그를 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돌보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모두 회전목마 게임에서 들렸던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어린이의 전통적인 노래 둥글게 둥글게의 변형 버전입니다. 이제 원래 버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싹 둥글게 둥글게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기훈의 입에서 추적기를 제거했지만 다른 플레이어는 위험한 물건을 게임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노스는 마약을, 노인은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게임의 목적은 VIP들에게 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더 많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기훈의 추적기의 경우 이것은 게임을 망칠 뿐이었기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새 시즌에서 우리는 핑크가드로 일하는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1살짜리 딸을 남기고 북한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녀는 딸을 찾는 것을 돕고 있는 한 남성과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는 첫 시즌에서 새벽이 연락했던 동일한 남자입니다. 새벽 또한 북한을 탈출했고 그녀의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 남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같은 에피소드에서 기훈도 이 남자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여전히 새벽에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틱톡에서 오징어 게임 2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시리즈 테마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의 게임을 플레이하며 포인트를 쌓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의 기훈의 고유 번호인 456이 표시된 테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즌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플레이어 246이 총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를 쏜 경비원이 삼각형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비원은 앞서 보았던 북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46번의 딸을 알고 있었고 이 남자에게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중요한 부위를 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그를 부상시키고 장기 매매에 선택된 시체들 사이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를 도와 시즌 3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즌이 지루하다고 불평하며 특히 결말이 미완성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리즈의 감독은 시즌 2와 3을 동시에 촬영했으며 두 시즌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처럼요. 이것은 왜 시즌 2가 그렇게 미완성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388번 플레이어인 대호가 시즌의 마지막에서 얼어붙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대규모 총격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를 분석하면 기훈의 반란이 시작될 때부터 그가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총을 쏘는 동안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항상 총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 중에 무언가가 그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거나 두 번째 옵션은 그가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전목마 게임이 시작될 때 첫 라운드에서 기훈 뒤에 재미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 배우가 카메라를 향해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짧지만 멈춰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프론트맨이 침투자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기훈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개의 다리 게임에서 1번 플레이어는 팽이를 던지는 임무를 받았지만 3번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낙담했지만 결국 4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 3번의 시도에서 그는 오른손으로 팽이를 던졌지만 실패한 후 왼손으로 시도하여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프론트맨은 왼손잡이였고 게임에서 서툰 척하며 시간을 끌기 위해 오른손으로 던졌습니다. 사실 여러 장면을 보면 이 캐릭터가 항상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즌 1으로 돌아가 보면 시즌 말미에 형제를 쏠 때도 왼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팽이를 던졌을 때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우리는 리크루터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기훈이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그를 이긴 후 스스로를 쏘면서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시즌 1에서 이미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즌 1에서 기훈이 리크루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장난감 총으로 리크루터를 겨눴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리크루터의 삶이 총으로 끝날 것이며 기훈이 그 앞에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상우의 어머니를 지켜볼 때 그녀가 생선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오른쪽 위에 상우의 생선 가게라고 쓰여있는 간판입니다. 상우는 지난 시즌의 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상우가 3년 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며 그래서 가게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회전목마 게임에서는 매우 중독성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이 노래가 어린이 노래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장면에서 타노스와 그의 친구가 서로의 팔을 잡고 춤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미 없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어린이 노래의 춤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동작은 동일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팔을 잡고 돌며 춤춥니다. 여러 장면에서 플레이어들이 사망할 때 기훈이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순간마다 01번 플레이어가 기훈을 약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6개의 다리 게임과 회전목마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프론트맨은 기훈을 감시하기 위해 플레이어로 참가했지만 또한 리무진에서 내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훈은 인간의 선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며 모두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플레이어들을 구하려고 하고 누군가 죽으면 슬퍼합니다. 프론트맨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이 사악하고 위선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에서 그는 기훈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기훈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훈이 경비원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위해 동료들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프론트맨은 미소를 짓습니다. 기훈이 마침내 굴복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프론트맨은 내기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출신 소녀가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오징어 게임의 카드를 건네줍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팬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보이스 오버 플라워스로 유명한 배우 이민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장면에서 캐릭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많은 팬들이 배우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배우의 팬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옮길게요. 강노을씨, 강노을씨. 니들 김장해 본 적 있어? 없지? 강노을씨. 만약 이민호가 시리즈에 참여한다면 시즌 초반에 사망한 리크루터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진 배우는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이상적일 것입니다. 또한 장면에서 캐릭터가 이전 리크루터와 같은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목마 게임에서 플레이어 125번이 친구를 배신하는 강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은 그 소녀가 소년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즌 1에서 상우가 알리를 배신한 비극적인 순간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우는 구슬 게임에서 알리를 속여 그를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시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플레이어 백시무 소버는 타노스의 친구가 그 소녀를 공격했을 때 그녀를 돕지 않고 그녀를 죽게 놔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리즈의 감독에 따르면 이 플레이어는 시즌에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이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일 행동을 대표합니다. 회전목마 게임의 시작에서 타노스는 독특한 춤을 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팔을 끊임없이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춤 동작이 아닙니다. 타노스를 연기하는 배우는 실제로 인기 있는 가수이자 댄서이며 그는 T.O.F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빅뱅이라는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이 그룹은 빵빵빵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있으며 타노스가 춘 춤은 이 노래의 안무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에 따르면 T.O.P에게 춤 장면을 즉흥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배우는 자신의 뮤지컬 시절에 상징적인 동작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시즌 3의 다음 게임은 무엇일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엔딩 크레딧 장면에 따르면 시즌 1의 첫 번째 게임에 등장했던 인형과 함께 남성 인형이 추가되는 도전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잭과 질리라는 게임에 해당한다는 이론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언덕을 올라가 2개의 양동이를 사용해 우물을 떠야 하며 양동이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물을 흘리지 않고 언덕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게임은 간단하지만 오징어 게임에 적용된다면 인형들이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신호등이 멈추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정지 신호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제거될 것입니다. 최근에 배우 러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 시즌 3의 카메오로 등장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한국 매체 OS인에 따르면 그의 역할은 비밀이며 매우 작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정보가 거짓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맞을까요? 저는 이 뉴스를 흥미로운 점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디카프리오의 카메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우 러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여러 차례 이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를 카메오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놀라움을 망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다면 VIP로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IP는 시즌의 결승전에서만 등장하는 백만장자들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모두 미국인이었고 매우 잠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레오에게 이상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놀라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어 번호 125가 게임에 침투한 VIP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시즌 1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155번은 배우 데이비드 리가 연기합니다. 시즌 1의 배우들을 확인해보면 VIP 3번은 데이비드 리가 연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사슴 가면을 쓴 VIP입니다. 이 이론은 훌륭하고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배우의 이름이 같아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IMDb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배우들을 확인해보면 두 개의 다른 프로필이 있습니다. 시즌2의 데이비드 리는 한국의 젊은 배우로 그의 나라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데이비드 리는 몇 가지 역할만 했던 미국 배우입니다. 또한 더 직접적으로 VIP 3번에 더 가까운 사진을 보면 그의 목에 뚜렷한 주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든 남성의 특징입니다. 반면 한국 배우는 훨씬 젊습니다. 이제 두 배우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You two bet so much on number 69. 근데 왜 너는 쟤네랑 같이 해? 나랑은 왜 하자고 했어? 미국 배우의 목소리는 분명히 굵고 한국 배우의 목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경우 이 이론은 자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에피소드 7에서 기훈의 혁명 중에 꽤 재미있는 제작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총격전 중 오른쪽을 보면 제작진의 카메라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등장하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어 보여드립니다. 맞습니다. 진짜 카메라맨입니다. 기훈이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리크루터를 이겼을 때 그는 꽤 독특한 표정을 짓습니다. 화면을 멈추어 나누어 보면 배우 공유가 동시에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의 입을 보십시오. 분명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빨간 조명이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악마 같습니다. 시즌 내내 보아온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무서운 빨간 조명도 없습니다. 단순한 빛이 그를 창백하고 인간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심지어 상처를 상징하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는 패배했고 죽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악마가 아니라 단지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가 경력이 많은 배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인형 게임의 시작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훈을 미친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그는 기훈이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했을 때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타노스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머리에 장치를 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타노스의 아버지가 오랜 시간 전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게임은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에피소드 1에서 기훈이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귀 뒤에 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는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이 칩은 타노스의 아버지가 언급한 칩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선수 221을 만났을 때 그녀는 즉시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마을에서 많은 아이들의 출산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임신부가 임신 말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맥락은 그녀가 시즌 3에서 출산하게 되고 할머니가 이 과정을 도울 것이라는 분명한 예측입니다. 이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기가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보자면 여러 장면에서 1번 선수가 임신한 선수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가 우유팩을 그녀에게 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당불내증이기 때문에 우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우유를 건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프론트맨이 과거에 아내가 있었고 그녀가 임신 중에 죽었다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 장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프론트맨이 이 여성을 통해 자신의 아내를 떠올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프론트맨의 결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가 이 아기를 통해 어둠을 떠날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트랜스젠더 선수는 현실 인물에 기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변희수는 한국의 첫 번째 트랜스젠더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스젠더 남성으로서 유망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20년에 성별 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갔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즉시 군에서 제대당했습니다. 그녀는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결정에 법정에서 맞섰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우울증을 안겨주었고 2021년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2024년에 그녀의 제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변희수는 한국 군대에서 LGBTI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와 선수 120의 이야기는 명확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이 군인이었다고 말하며 전환을 시작했을 때 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지막 수술을 위해 태국에 가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브레이킹 배드의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시즌 결말을 살펴보면 기훈의 친구가 죽는 장면은 거스프링의 친구가 죽는 상징적인 장면과 똑같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 장면에서 살라만카는 거스의 친구를 기습적으로 쏘았습니다. 이에 거스는 공격하려 했으나 저지당했고 결국 바닥에 눕혀진 채 친구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기훈과 프론트맨의 장면과 동일합니다. 기훈의 친구가 죽었을 때 그는 프론트맨에게 달려들지만 핑크가드들이 그를 제압하고 친구의 시체와 마주하게 만듭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플레이어 01이 사실 오징어 게임의 창시자 일람의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그의 어머니와 대화할 때 프론트맨이 입양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는 이 여성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번 선수가 기훈에게 자신의 이름을 오영길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가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완전히 가짜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입양되기 전에 사용했던 본명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노인 일람의 이름은 오일람이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오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캐릭터 모두 오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1번 선수가 자신이 유당불내증이라고 밝힌 것을 기억하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시즌 1에서 노인 일람이 기훈에게 자신의 아들도 유당불내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자 관계라면 프론트맨이 오징어 게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 이정재, 기훈 역을 맡은 그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리즈 첫 시즌에서 그는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 총 22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그는 두 번째 시즌에서는 출연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에피소드당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즌2 전체에서 그는 1,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기훈이 경비원들에게 반란을 계획할 때 그는 친구들과 함께 조직하고 게임 감독들에게 대항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훈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리키며 위를 쳐다봅니다. 재밌는 점은 이 장면에서 모두가 천장을 쳐다보지만 프론트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번 플레이어는 기훈을 직접 응시합니다. 그는 천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기훈은 그를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를 응시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프론트맨이 기훈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훈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마다 프론트맨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훈의 모든 계획을 앞서 있었습니다. 2화에서 기훈은 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기 위해 전화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영어로 말합니다. 이는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즌에서 그녀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기훈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즌 1에서 그녀는 손녀가 한국어를 잊어버릴 것이라며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기훈에게 말했습니다. 기훈의 전화는 할머니가 옳았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녀는 완전히 한국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장면은 소녀가 미국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통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전목마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각 방에 2명의 플레이어만 들어갈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1번 플레이어가 기훈의 친구를 붙잡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많은 맥락이 있습니다. 프론트맨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경비원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훈의 친구를 데려가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를 나중에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 남자가 기훈의 유일한 친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기훈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프론트맨은 처음부터 이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분홍색 경비원의 마스크에 약간의 투명도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약간 볼 수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마스크가 완전히 불투명하여 검은색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즌 1에서는 경비원들을 완전히 익명화된 존재로 묘사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무자비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반면 시즌 2에서는 그들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되찾기 위해 분홍색 경비원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시리즈는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경비원들도 인간임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마스크를 통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 뒤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참가자들을 파괴하는 끔찍한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오각형 경기라는 게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어들은 5인 팀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결속을 다지고 친구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게임은 회전목마입니다. 여기에서 팀은 강제로 분리되어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 라운드마다 방당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어 팀은 몇몇 멤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는 플레이어들이 오각형 경기에서 친구가 된 후 회전목마에서 서로를 배신하거나 심지어 죽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노스의 팀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즌 1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줄다리기 게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팀이 형성되고 우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구슬 게임이 등장했고 플레이어들은 서로의 파트너를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오징어 게임 조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고통스럽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낯선 사람이라면 고통이 그다지 강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친구라면 배신이 VIP들에게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펜타슬론 게임에서 프론트맨은 주인공들과 함께 경기를 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마지막 팀이 되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프론트맨은 게임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그룹을 마지막에 배치하여 만약 그들이 도전에 실패한다면 목격자가 없도록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비원들은 프론트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팀이 없으니 목격자도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플레이어 1은 안전하게 게임을 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즌 1에서도 노인 일남은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과 그들의 팀이 섬을 조사할 때 그들은 폭발 함정을 발견한다. 폭발은 보트 안의 팀을 놀라게 하고 모두 즉시 섬을 바라본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본다면 선장은 놀라지 않는다. 그는 머리를 아주 천천히 돌린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배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그 장소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는 진짜 정체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다. 펜타슬론에서 플레이어 388이 공기 놀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멋진 순간을 목격했다. 대호는 이 게임에서 능숙함을 보여주며 여동생들과 많이 놀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하인드 씬 영상에서는 배우가 동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제작진은 공기 놀이 전문가를 고용했다. 이 남자가 손동작을 했고 대호의 장면들과 편집되어 마치 그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배우 강하늘은 자신이 동작을 직접 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장면을 위해 많이 연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제작진은 전문가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에피소드 2에서 우리는 북한 소녀가 어린이 엔터테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같은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가드로서 다시 오징어 게임에 돌아가기 위해 사직한다. 여기서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토끼머리를 쓰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디는지 묻는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지만 그녀에게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분홍색 가드로 일한다면 이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끼머리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회전목마 게임에서 미친 여자는 기훈에게 일종의 예언을 한다. 그녀는 당신의 삶이 운명이 정한 것보다 오래 지속된 이유가 있으며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다고 말한다. 이 대사는 기훈이 오래 전에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는 시즌 1에서 게임에서 이겼지만 처음부터 죽었어야 했다. 인형 게임에서 그는 넘어졌지만 알리가 그를 구했다. 쿠키 게임에서 그는 우연히 자신의 쿠키에 땀 한 방울이 떨어져 그것을 핥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남았다. 줄다리기 게임에서는 노인이 그와 함께 놀며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 구슬 게임에서는 노인이 그를 이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기훈은 살았다. 기훈은 처음부터 게임에서 죽었어야 했지만 미친 여자가 말했듯이 어떤 이유로 인해 그의 삶은 운명이 정한 것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기훈은 운명에 의해 선택되어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이 장면에서 시리즈 감독은 기훈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 임무는 임신한 여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친 여자가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비디오에서 임신한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388번 플레이어 대호가 VIP라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여러 단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형 게임 후 첫 투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경비원들이 플레이어들을 번호로 부르고 388번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걷고 있는 사람이 대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388번인 것은 장면 자막에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배우를 바꿨을까요? 많은 팬들에 따르면 이는 대호가 실제로 VIP였고 이 시점에서는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론트맨처럼 그는 인형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5종 경기에서만 참가했습니다. 사실 다른 장면에서 대호는 자신의 이름이 한국어로 큰 호랑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VIP들은 동물 가면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 시즌에는 이미 호랑이 가면을 쓴 VIP가 있었지만 그는 경찰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분명히 그 트라우마로 인해 그는 게임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호는 이 VIP의 대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최종 총격전에서 대호가 거의 쏘지 않았고 무기를 사용할 때 항상 겁쟁이처럼 보였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반란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총알 카트리지를 가져오지 않아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모두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화에서 리크루터는 지훈과 러시안 룰렛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후 2화에서 그의 시체가 소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눈은 떠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세히 보면 반초 동안 배우가 눈을 깜빡입니다.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눈을 오래 뜨고 있어서 아팠고 아무도 깜빡임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챘습니다. 인형 게임에서 지훈은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인형이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 뒤에 숨으면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트릭은 시즌 1에서 상우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상우는 누군가 뒤에 숨어서 지훈과 트릭을 공유했습니다. 상우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형 게임을 이길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상우는 모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시즌 피날레에서 246번 플레이어가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를 쏜 경비원은 북한에서 온 소녀와 같은 삼각형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246번의 딸에게 공감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호기심의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 246번 경비원 역할을 한 배우 박규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유니폼을 입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6번 플레이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흥미로운 점은 많은 팬들이 이 이론에 대해 댓글을 남겼고 배우가 결국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맥락으로 많은 팬들은 이 경비원이 246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아마 그를 구하고 핑크색 옷을 입혀 그녀와 함께 도망치게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회전 목마 게임 라운드에서 1번 플레이어는 그룹에서 떨어져 혼자 가겠다고 말합니다. 학살 후 우리는 그가 완전히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누구와 숨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이 장면은 그가 결코 정말로 그룹을 찾지 않았고 그냥 아무 방에서 혼자 숨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는 리더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그는 심지어 잘 단정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농담 아닙니다. 떠날 때의 머리와 돌아올 때의 머리를 비교해보세요. 그는 이 라운드를 살아남기 위해 땀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마지막 에피소드의 총격전에서 카메라맨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꽤 재미있는 제작 실수로 인해 바이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조롱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확인하면 카메라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CGI로 삭제되었습니다. 제작팀의 누군가가 질책을 받았고 이 실수를 수정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팬들이 여러 장면에서 프론트맨이 지훈의 친구를 진심으로 짜증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는 은밀히 그리고 단 몇 초 동안 일어납니다. 화면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프론트맨의 목표가 항상 지훈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가 항상 그의 친구를 주시하며 죽이기 위한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많은 팬들이 농담으로 아마도 그는 지훈이 정배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질투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화에서 리크루터는 노숙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을 명백히 표현합니다.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크루터는 노숙자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빵을 먹거나 복권 티켓으로 운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빵은 작지만 현실적인 보상을 나타내고 복권 티켓은 거대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나타냅니다. 노숙자들은 복권 티켓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을지라도. 이것은 오징어 게임에서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토너먼트를 이기고 수백만 원을 차지하기 위해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이길 가능성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 상금이 바로 복권 티켓입니다. 반면 모든 투표에서 그들은 이미 번 돈을 가지고 철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받습니다. 이 작은 돈은 노숙자들에게 빵과 같습니다. 작지만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불행히도 두 경우 모두 참가자들은 불가능한 옵션을 선호합니다. 회전 목마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모든 사람은 짝을 지어 숨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120번 플레이어는 이전 라운드에서 친구가 죽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246번 플레이어가 그녀를 구하며 그녀와 함께 숨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장면 이후로 두 플레이어는 시즌 내내 계속 함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장면에서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배경에 항상 있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지만 그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캐릭터 사이에 로맨스를 암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훈의 반란 동안 120번은 246번을 경비원으로부터 구합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보호합니다. 이후 120번 플레이어는 그가 기관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총격전 동안에도 그들은 함께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함께 촬영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커플 확정, 이 비디오 저장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어 44, 즉 미친 여자와 실제로 보트 선장이 사귀었던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오징어 게임 이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무당역은 배우 최국희가 맡았으며 그녀는 배우 오달수를 2008년 연극 프로젝트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맨틱한 관계는 2012년 영화에서 함께 작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졌지만 2016년에 두 사람은 관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한국 커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관계를 공개한 후 2018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두 사람은 5년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그들을 오징어 게임 덕분에 스크린에서 재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에피소드 3에서 기훈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 작은 제작 실수가 보입니다. 잠깐 동안 정배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여기서 그의 셔츠를 정리하는 손이 보입니다. 그 손이 그의 등을 분명히 문지릅니다. 확실히 제작진의 일원에게 속한 손일 것입니다. 이 실수는 여전히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이 바이럴이 된다면 넷플릭스는 CGI로 그 손을 지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다른 장면에 등장한 카메라맨을 지운 것처럼요. 무당 여자는 여러 장면에서 그녀가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기훈을 만났을 때 그는 과거의 유령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이 영혼들이 그를 게임으로 돌아가게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에피소드 1에서 기훈은 상우와 새벽에 시체를 보는 악몽을 꿉니다. 무당은 이를 알 방법이 없었지만 그녀의 능력으로 기훈의 과거를 알아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네가 가진 모든 나쁜 업을 없애기 위한 의식을 치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라고 말하며 마치 이 게임이 생과 사의 문제인 것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도 게임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게임이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그녀가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미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녀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 장면에서 이 여자는 플레이어들에게 예언을 주었고 몇몇 죽음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기훈은 프론트맨에게 방문받는 악몽을 꿉니다. 프론트맨은 그의 아파트에서 그의 마스크와 검은 유니폼을 입은 차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훈은 시즌 1에서 프론트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외모나 유니폼을 몰랐으므로 그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호작용한 유일한 시간은 기훈이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프론트맨은 리무진에서 그와 이야기했지만 기훈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스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기훈이 프론트맨을 그의 유니폼을 입은 채로 처음 본 것은 시즌2의 끝부분에서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사항은 리무진 장면에서 기훈이 프론트맨의 실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플레이어 01에서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에피소드 2에서 기훈은 리크루터에게서 카드를 받습니다. 카드에는 한 나이트클럽의 이름과 10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흥미롭습니다. 이 날짜는 기훈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즌 1에서 그의 플레이어 파일이 공개되었을 때 그는 10월 31일에 태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기훈이 이 카드를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프론트맨은 기훈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리크루터에게 그 초대장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론트맨은 기훈에게 특별한 날인 10월 31일에 만남을 잡았습니다. 쇼의 프로덕션 디자이너에 따르면 각 시즌의 게임은 악당들의 과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는 모든 게임과 배경이 노인 일남의 어린 시절과 일치합니다.
이것들은 그가 어릴 적에 했던 게임들입니다. 구슬치기 게임에서 노인은 이 장소가 자신의 어린 시절 동네와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시즌2는 이 개념이 바뀝니다. 이제 새로운 게임들은 프론트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그가 아들과 함께 가고 싶었던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 중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게임들은 오륜 경기와 회전 목마입니다. 둘 다 아이들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오륜 경기는 프론트맨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었던 학교를 상징하고, 회전 목마는 그가 참석하지 못했던 놀이공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즌 3가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의 창작자이자 감독인 황동혁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그는 스피노프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지번에 초점을 맞춘 시리즈입니다. 공유가 연기한 신비로운 캐릭터의 과거와 그가 어떻게 조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프론트맨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리즈도 훌륭할 것입니다. 감독은 또한 분홍색 경비원들에 대한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릭터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훌륭하며 시리즈가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형 게임에서 한 남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본 기훈은 돌아가 그를 구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즌을 참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훈이 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 다리를 다친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훈이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겁이 나서 도망치고 그를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기훈의 발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디테일입니다. 시즌 1에서는 기훈이 착하지만 겁쟁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 우리는 더 어두워진 기훈을 보지만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이제 그는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기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된 리더가 되었습니다. 시즌에서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성과 그녀의 아들도 있습니다. 기훈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조직은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죽음과 배신이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시리즈 감독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게임 주최자들은 VIP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시즌 1부터 조직은 이런 종류의 속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슬치기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들에게 게임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은 차에 짝을 이루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게임이 자신의 파트너를 죽이는 게임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내와 짝을 이루었던 69번 플레이어와 같은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직은 항상 이런 속임수를 사용하여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죽음을 더 재미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즌2는 이전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변화를 도입합니다. 이번에는 각 게임 후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즌 1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의 투표만 허용되었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시리즈 감독에 따르면 이는 플레이어들 간의 갈등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계층, 종교, 민족 등으로 스스로를 나누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투표는 그러한 분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리즈에서는 플레이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스티커를 제공하여 그들이 즉시 식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에게 반대 투표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유튜버 플레이어가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암호화폐를 팔아 팔로워들을 사기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를 MG코인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름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실제로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시리즈 플레이어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며 이미 2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널은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넷플릭스가 이 채널을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리즈 팬이 재미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펜타슬론 게임에서 120번 플레이어가 무당을 때리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때의 뺨 때리기는 진짜였다. 120번 플레이어를 연기한 배우 조연주는 인터뷰에서 이를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원래 뺨을 때리는 설정이 있었지만 부드럽게 해야 했다. 그러나 배우가 실수로 너무 강하게 때리고 말았다. 비하인드 영상에서 여배우가 볼에 얼음을 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정말 아팠다. 배우는 이 실수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하며 매우 미안해했다. 최근 한 이론이 등장했는데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보여주는 이 포스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이론은 3명의 캐릭터가 결승전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훈, 유튜버 플레이어, 그리고 임산부 플레이어. 그런데 왜 이들이 선택된 걸까? 사실 시즌 1에서 넷플릭스가 동일한 포스터를 공개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포스터에는 기훈과 함께 결승에 오른 상구와 새벽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 포스터에서도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연관성이 더 있다. 이전 포스터에서 기훈의 오른쪽에 노인이남이 있다. 당시 그는 게임 속 잠입한 악역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포스터에서는 프론트맨이 기훈의 오른쪽에 있다. 그는 이번 시즌의 새로운 잠입자다. 유사점이 명확하다. 내 생각에는 이 이론이 타당하다. 임산부 플레이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즌2에서는 프론트맨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그녀가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즌2에서는 무당 여성이 기훈에게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있다. 이 예언은 기훈이 이 여성을 구할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임산부는 반드시 결승전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녀의 전 남자친구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너는 이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펜타슬론 게임에서 임산부 플레이어는 리크루터와 닥지를 했을 때 자신이 더 많이 이겼다고 말한다. 이 말은 많은 점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그녀의 전 남자친구처럼 뺨을 맞은 흔적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몇 번은 졌지만 더 많은 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있었고 맞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낙태 클리닉에 있었다. 아마도 리크루터에게서 번 돈을 사용해 수술을 받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마음을 바꿔 아기를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오징어 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은 플레이어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더러운 술수를 사용한다. 그중 하나가 게임이 진행될수록 음식 양을 줄이는 것이다. 시즌2에서 인형 게임이 끝난 후 플레이어들은 매우 푸짐한 점심을 받았다. 기훈의 친구는 양이 많다는 것에 놀라기까지 했다. 그러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아주 적은 양만 제공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직은 플레이어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이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즌 1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기훈이 많은 음식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단지 삶은 달걀과 탄산음료만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101번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음식을 훔치고 심지어 한 명을 죽이기까지 했다. 오징어 게임에는 이러한 심리 조작 기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비하인드 영상 덕분에 많은 장면들이 실제로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펜타슬론 게임에서 타노스의 친구가 팽이를 돌리는 장면이 있다. 넷플릭스 에피소드에서는 그가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하지만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다르다. 이 영상에서 그는 팽이를 돌리려 하지만 여러 번 실패한다. 이에 380번 플레이어는 그를 비난하며 모욕한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리가 떨릴 정도였다. 다행히도 결국 그는 성공한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380번 플레이어가 그를 모욕하는 순간일 것이다. 이 장면은 이 시점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남자는 시즌 마지막에 그 여자를 죽이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장면이 포함되었다면 그가 그녀를 향해 반감을 가졌던 이유가 더 명확했을 것이다. 기훈의 개입으로 인해 현재 게임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시즌 1에서 인형 게임은 극도로 치명적이었다. 단 201명의 플레이어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시즌 2에서는 365명이 구해졌으며
거의 2배에 달한다. 이는 기훈이 많은 플레이어를 도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를 들었다면 모두가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플레이어들의 기숙사는 침대가 서로 쌓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시리즈의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다. 그녀에 따르면 침대가 마치 창고 안에 쌓인 상자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이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한 방에 쌓여있는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했다.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은 단지 한 장소에 저장된 물건과 같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방이 없으며 옷차림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포스트 크레딧 장면에서 시즌3의 새로운 게임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게임의 주인공이 될 인형들을 보았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인형 위에는 일종의 줄이 있으며 그 위에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일부 팬들에 따르면 이것은 조명이 켜졌다가 꺼지는 동안 움직여야 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이 게임은 시즌 1의 첫 번째 게임과 유사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형이 머리에 있는 조명을 직접 제어한다. 불이 켜져 있을 때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며 그녀의 시선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인형이 불을 끄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플레이어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하며 남성 인형이 야간 투시 장치로 그들을 감시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그리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시즌 1에서 프론트맨이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어둠 속에서 플레이어들을 감시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남성 인형도 비슷한 장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리즈는 캐릭터들에게 사용된 특유의 색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색상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 플레이어들의 경우 그들은 초록색 옷을 입는데 이는 감독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색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초록색이 포함된 교복을 많이 입었다. 반면 경비원들은 분홍색을 입고 있는데 이는 초록색과 완전히 반대되는 색이기 때문이다. 색상환을 보면 분홍색이 초록색의 정확한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색상은 한눈에 쉽게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원래 경비원들의 복장은 빨간색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빨간색은 강렬한 색이며 시각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제작진은 종이의 집 캐릭터들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색상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 시리즈에서 도둑들은 빨간색 복장을 입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의 경비원들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제작진은 경비원들의 색상을 분홍색으로 바꾸었고 이를 통해 다른 시리즈와 혼동되지 않는 독창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한 듯하다. 분홍색 경비원들은 이제 독자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펜타슬론 게임은 여러 개의 게임으로 이루어진 서킷이며 플레이어들은 이를 5분 안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시리즈의 감독인 황동혁에 따르면 원래 이 테스트는 팀당 1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촬영 당시 대부분의 배우들이 5분 만에 서킷을 완주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디테일 덕분에 그는 대본을 수정하여 테스트 시간을 5분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리즈에서 이 테스트가 5분 동안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